배달의 민족의 인수 가격, 기업 가치를 4조 7,500억으로 평가를 받았거든요. 이거는 헐값이다. 안녕하세요, 달란트 투자입니다. 지금 현재 이 투자 섹션에서 가장 핫한 이슈가 바로 요기요가 배달의 민족을 인수한 사건이겠죠. 자,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은 요기의 운영사 딜리버리 히어로라는 독일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그 회사가 배달의 민족 서비스 회사인 우한 형제들을 인수한 그런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이슈에 대해서 지금 수많은 그런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자, 크게 두 가지 시각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이 인터넷 역사상 가장 최대 빅딜이다. 어마어마한 그런 M&A가 성산이 됐다. 왜냐면은 이 배달의 민족 지분 가치를, 즉 기업 가치를 얼마로 책정을 했었냐면은 4조 7,500억으로 책정했기 때문에 역사상 가장 큰 빅딜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약간 좀 부정적, 좀 아쉬운 시각인데, 이 배달의 민족을 딜리버리 히어로가 인수를 함으로써 사실상 이 배달 시장을 독점했다, 딜리버리 히어로가. 왜냐하면은 이 딜리버리 히어로는 요기요를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배달통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 프랜차이즈 협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배달의 민족의 시장 점유율이 56%, 그리고 요기요는 33%, 그리고 배달통이 약 한 11%다. 즉 이 3사가 우리나라 배달 시장을 다 먹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배달의 민족이 이 딜리버리 히어로한테 넘어가면서 사실상 이 독일 회사가 우리나라 배달 시장을 독점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우려스러운, 그리고 아쉬운, 자, 이런 뉘앙스가 좀 풍겨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이슈에 대해서는 아무도 언급을 하지 않더라고요. 바로 배달의 민족의 인수 가격. 자, 배달의 민족이 딜리버리 히어로한테 인수가 되면서 기업 가치를 4조 7,500억으로 평가를 받았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거는 헐값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M&A가 일어나잖아요. 즉 어떤 기업이 어떤 기업을 인수하잖아요. 10중 8구는 어느 기업의 주가가 오르느냐, 바로 인수당하는 기업의 주가가 오릅니다. 자, 하지만은 보시다시피 배달의 민족은 물론 비상장사니까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죠. 하지만은 이 딜리버리 히어로 같은 경우에는 이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에서 무려 23%나 올랐습니다. 원래 인수하는 쪽이 주가는 일반적으로 빠지고 인수당하는 쪽이 올라요. 하지만은 이 인수하는 쪽이 올랐다는 것 자체는 바로 좋은 조건으로 이 딜리버리 히어로가 인수를 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올랐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오늘은 왜 이 4조 7,500억이라는 배달의 민족의 가치가 헐값인지, 그리고 왜 그렇다면은 이 김봉진 대표는 헐값에, 즉 싼 값에 배달의 민족을 넘겼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바로 1년 전이었죠. 2018년 12월 한 20일경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때 당시로서는 이 배달의 민족에게는 가장 의미 있는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자, 왜냐하면은 이 싱가포르 투자청 등 이 글로벌 투자 기업으로부터 이 배달의 민족이 3,600억 원을 투자를 받았고요. 이에 따라서 기업 가치를 3조 원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2018년에 배달의 민족의 실적이 어떻냐? 매출액은 3,197억 원이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586억 원입니다. 즉 영업이익에 한 50배의 배수를 주고 기업 가치를 평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매출액이 100% 정도 늘고 시장 점유율도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이익도 상당히 잘 내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영업이익에 50배수를 준다 하더라도 비싼 그런 수준은 아니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4조 7,500억으로 평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약 한 1년 만에 지분 가치가 50% 이상 성장을 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아니 1년 안에 50%가 넘게 지분 가치가 성장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많이 오른 것 아닌가? 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1년 전에는 그냥 투자를 받았던 거예요. 그 재무적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았던 거고, 이번에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경영권을 매각을 한 거죠. 자, 일반적으로 경영권을 매각할 때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본래 그 기업 가치에. 자, 그렇기 때문에 경영권 프리미엄이 얼마나 붙었느냐? 자, 배달의 민족은 우리나라 1위 사업자고요. 점유율도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고 매출도 2배 이상 성장을 하고 이익도 상당히 잘 내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은 최소 경영권 프리미엄이 30%는 됩니다. 자, 이 배달의 민족의 경영권 프리미엄이 30%다라고 가정을 하고, 자, 그렇다면 4조 7천억에다가 순수한 이 배달의 민족의 기업 가치를 구하기 위해서는 30% 할인을 해줘야겠죠. 그러면은 약 3조 3천억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1년 전에는 3조 원이었고 1년 후에 순수 기업 가치는 3조 3천억이다. 자, 1년 만에 기업 가치가 10%밖에 오르지 않았다? 자, 이거는 바로 올해 이 배달의 민족의 실적을 살펴보면 되겠죠. 딜리버리 히어로가
배달의 민족을 인수한다고 발표한 당일날 IR 자료를 냈습니다. 자, 여기에는 배달의 민족 인수 전과 인수 후에 딜리버리 히어로의 매출액이 얼마나 증가하느냐, 이 시뮬레이션 페이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올해 배달의 민족의 실적을 한번 추정을 해보면은 올해 3분기 누적 이 배달의 민족의 매출액은 4천억 원이 조금 안 됩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즉 2018년도 3분기 누적 매출액에 비해서 무려 85%나 성장한 값인데요. 아직 4분기는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4분기도 역시나 전년 동기 대비 85% 성장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올해 이 배달의 민족의 추정 매출액은 5,917억 원입니다. 자, 이는 전년도 매출액 대비 무려 85%나 성장한 값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익은 얼마나 나왔을까요? 자, 작년에 이 배달의 민족의 영업이익률이 18%였습니다. 그렇다면은 올해도 마찬가지로 18%를 기록했을까요? 자, 영업 레버리지 효과라는 게 있어요. 매출액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 비용 중에는 모든 게 다 변동비가 아니라 고정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매출액 증가율보다 영업이익 증가율이 더 높다. 자, 이 부분이 바로 영업 레버리지라고 합니다. 자, 회사가 잘 되건 안 되건 여러분의 인건비는 크게 변동하지 않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매출액이 어마어마하게 늘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의 인건비가 어마어마하게, 여러분의 월급이 어마어마하게 오르진 않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매출액이 증가한 기업이 결과적으로 영업이익률이 더 좋아질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를 감안해서 이 배달의 민족이 매출액이 85%나 성장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자, 올해는 최소한 영업이익률이 한 20% 정도는 기록했을 것이다. 자,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올해 배달의 민족의 영업이익은 약 1,200억이 조금 안 되겠네요. 자, 그런데 이 경영권 프리미엄을 뺀 배달의 민족의 기업 가치는 얼마냐? 바로 3조 3천억이었죠. 즉, 올해 예상 영업이익의 30배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배수를 받은 겁니다. 아니, 1년 전만 하더라도 영업이익의 50배수를 받아서 기업 가치가 책정이 됐는데, 자, 올해는 30배수에도 미치지 못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4조 7천억이라는 그런 기업 가치가 헐값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물론 이제 1년 전에 비해서 매출의 성장률이 소폭 둔화됐죠. 하지만 올해도 무려 85%나 성장을 했기 때문에 최소한 한 40배수는 줘야 되지 않느냐. 영업이익의 40배수. 자, 그래서 계산을 한다면은 못해도 한 7조 원, 6조 원에서 7조 원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김봉진 대표는 왜 이렇게 저평가된 상태로 배달의 민족을 넘겼을까요? 자, 첫 번째는 이 재무적 투자자들의 엑시트 문제 때문입니다. 배달의 민족은 김봉진 대표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13%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세콰이어 캐피탈, 그리고 싱가포르 투자청, 그 다음에 알토스 벤처스, 즉 다양한 이런 투자사들의 지분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엑시트를 하기 위해서는 이 기업 사이즈가 적당히 커야죠. 4조 7,500억의 매물이 나왔는데, 자, 이 중에 87%가 엑시트 지분이다 라고 한다면 4조 원이 넘습니다. 자, 단일 기업으로서는 이 4조 원이 넘는 그런 현금을 바로 지불해 줄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우리나라에는 사실상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기존에 투자했던 이 투자사들은 이미 이 배달의 민족으로 인해서 적게는 몇십 배, 많게는 몇천 배까지 벌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지분 가치에 욕심을 낼 필요가 없고 대신에 이거를 누가 현금으로 받아주느냐. 자, 그 부분이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 재무적 투자자들의 엑시트를 위해서 어느 정도 합리적인 가격, 좀 저평가된 그런 가격으로 딜을 성사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 김봉진 대표의 야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87%는 이 재무적 투자자의 지분이기 때문에 매각이 되고요. 나머지 이 김봉진 대표 및 특수관계인들의 지분 13%는 매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딜리버리 히어로의 지분과 교환, 즉 수합이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김봉진 대표 및 나머지 경영진들이 이 딜리버리 히어로의 지분을 갖게 되는 자,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거죠. 제 생각에는 생각보다 이 좋은 조건으로 지분 수합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사에도 이 지분 수합을 통해서 이 김봉진 대표는 개인으로서는 이 딜리버리 히어로의 최대주가 됐다. 자, 이런 얘기를 기사에서 언급했거든요. 정확한 거는 실질적으로 내년 IR 자료라든지 사업보고서가 나와봐야 알겠지만은 아무튼 간에 좋은 조건으로 이 김봉진 대표는 지분 수합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배달의 민족의 인수 사건을 보면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배달 앱 시장이 외국계 자본에 의해서 독점된 시장으로 바뀌었다? 자,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이게 사실 배달의 민족이 딜리버리 히어로한테 넘어가면서 사실상 이 배달의 민족은 어떻게 보면 이 독일 증시에 상장한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만약에 이 배달의 민족이 우리나라 증시에 상장이 되었더라면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좀 더 매력적이고, 즉 이 얘기는 외국인 투자자들로부터 우리나라 증시가 매력적이게 보이게 하는, 즉 러브콜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었는데 말이죠. 왜냐하면 미국 증시는 계속 좋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계속해서 이 1등 기업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상 최고가가 나오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하는 것인데,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2010년 이후로 계속해서 박스권 장세고, 지금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그런 뭐 제조업들, 자동차, 조선 뭐 이런 기업들은 이미 그때보다도 주가가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자, 이거는 산업의 사이클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지는 해가 있으면 다시 뜨는 해가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그 뜨는 해가 뭐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다른 그런 벤처 기업들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우리나라 증시에 상장을 했더라면은, 그러면은 우리나라 증시가 좀 더 매력적이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도 들어오고, 그렇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또 우상향을 하는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었을 텐데, 아무튼 간에 이 부분은 좀 아쉽다.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아무튼 간에 어떻게 보면 대단한 거죠. 10년도 안 된 기업이 5조 원에 육박하는 그런 가치로 평가를 받았으니까요. 앞으로도 이런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나와서, 특히나 외국계 그런 기업에 팔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증시에 상장을 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좀 매력적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